네, 등기의 효력과 추정력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마쳤대요. 그럼 등기가 완료된 거네요. 등기가 완료됐어. 그럼 언제부터? 접수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죠.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니까 요게 뭐예요? 요 말이 접수한 때잖아요. 접수한 때. 그러니까 이게 길게 적었지만 등기가 완료될 때 접수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오케이. 접수라는 말을 일부러 안 줬습니다. 여기 정의에. 2번.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은 모르고 2, 3회독 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워하지만 5번까지 보고 나서 2, 3회독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기출 한번 해설을 해드릴게요. 처음 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거 해설해드려도 뒤에서 구분 건물을 배워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3번.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거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라는 게 뭐예요? 2부기 1, 2부기 2, 2부기 3 이런 식으로 같은 주등기의 순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요 순위는 당연히 그 등기된 순서가 1부터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 등기 순서가 순위에 따르는 거예요.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길게도 적어놨는데 결국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건데 가압류 등기 할 수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가등기에다가는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가압류의 가등기라는 건 없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자 미리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령 이런 거죠. 여기 요 부동산을 A가 B한테 팔려고 먼저 가등기를 B한테 해줬거든요. B한테 해줬어요. 근데 예전부터 B는 C라는 애한테 돈을 빌렸었어. 그러니까 얘가 채권자야, 채권자.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C로부터 빌렸는데 만약에 B가 돈을 안 갚죠. 그러면 C가 이 B를 보고 있다가 이 가등기도 재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가등기에다가 이렇게 가압류를 걸 수 있어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를 얘가 못 팔거나 이 가등기도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팔게 하게끔 가압류를 걸 수가 있어. 요거는 가등기의 가압류는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 이 가압류의 가등기라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A가 있는데 이 A가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아. 근데 채권자인 B가 요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걸어야 되는데 어떤 사정상 현재는 가압류를 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먼저 가압류를 가등기하고 나중에 가압류의 본등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가압류의 가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이 야 임마 가압류는 가등기 못 걸어 라고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못 팔게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가압류할 사정이 안 돼가지고 가압류의 가등기를 하고 가압류에 대한 본등기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런 건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처분 제한의 등기가 가압류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있고 뭐 경매 개시의 등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처분 제한의 등기, 가압류, 가처분의 가등기는 없어요. 반대로 지금 여기는 가압류로만 나왔지만 가등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도 돼요. 가처분 등기도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지금 너무 초반에 나와서. 자, 그 다음에 5번.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 원인에 대해서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되죠. 요건 맞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2번. 2번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 이거는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넘겨도 됩니다. 들어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2회독 이상하신 분들은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구분 건물을 배우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 토지가 있고 여기 건물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구분 건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구분 등기,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토지의 지분을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이 팔리면 저절로 뭐가 요 대지권도 팔려요. 얘네를 그래서 분리 처분을 못 하기 때문에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요 토지에도 저당권이 설정이 된다고. 저절로 얘네들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권리들 말고 어떤 게 있냐면,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비록 이런 대지권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요 건물에다가만 설정하는 게 가능해요. 요 설정 가능해요. 건물에다가. 저당권은 안 돼도. 그렇지만 봐봐요. 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아무 말 안 하죠. 아무 말 안 하면 이 전세권은 그냥 요 대지권에까지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어디에도 설정된다고 보냐면 여기에 붙어 있는 토지에도 설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아까 요 전세권은 건물에만도 가능하다 그랬죠. 부기 등기로 요 전세권은 건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건물에만 설정하는 거예요. 토지에는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부기 등기로 쓰면은 전세권을 요 건물에만 설정할 수도 있어. 자,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대지권 등기를 한 후에 이제 얘네들이 분리 처분 안 되고 일체화가 된 거예요.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 즉 어떤 전세권이나 저당권 같은 등기를 할 때 건물만에 관한 뜻이라는 부기 등기가 없다면, 만약에 이 전세권을 설정할 때 건물만에 대한 부기 등기가 없으면 이 전세권은 어디에까지 미쳐? 토지에까지 미치죠.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 여기서 이거 말도 더럽게 어렵게 적어놨어. 그냥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도 그 권리가 미친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을 해놔야 되는데,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는 말은 이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고, 이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야 라고 안 적으면 이 전세권은 그 효력이 어디까지? 이 토지에까지 미친다. 여기 토지라는 얘기예요. 토지에까지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이거는 이회독 하신 분들이 봐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4번. 자, 97번, 10번 보겠습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97페이지 10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보충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강하죠. 강한 추정력인데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전 소유자에 대한 그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그랬죠. 맞습니다. 자, 3번.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 막 등장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되게 쉬운 얘기예요. 원래 여기 A가 있었어요. A가 이 부동산 건물 주인이었는데, 그럼 여기 갑구에 소유권자가 A로 돼 있다고 쳐봐요. 소유권자가 A예요. 근데 상속인이라고 했다는 말은 피상속인인 A가 사망을 해서 A의 상속인 얘 앞으로 등기가 된 거예요. 상속이 됐어. 상속이 됐어. A 다시라고 합시다. A의 상속인을 A 다시라고 합시다. 그러면 상속인이 우리 처분 요건에서 배웠듯이 남한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테 팔려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놓고, 상속받았으니까 해놓고 그 다음에 B한테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봐봐요.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양도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러면 이 피상속인 A로부터 만약에 이 등기를 안 했으면
소유권 B 이런 식으로 등기가 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마치 B가 산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여기서 요 매수인 B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왜? 이거 중간 생략 등기나 마찬가지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이 문제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속인 앞으로 등기 안 하고 곧바로 이렇게 등기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효력이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처럼 해서 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4번.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랬죠. 왜? 가등기 권리자는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소 청구라던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 효력이 있어? 가등기는 본등기 했을 때 순위 확정적 효력만 있는 거죠. 5번. 자, 근데 여기 담보 가등기는 이 경우에는 실체법상 효력이 있어요. 우리 등기법에서 요 실체법상 효력이 없는 가등기는 청구권 가등기고 민법에서 배우는 가등기가 이 담보 가등기예요. 이건 실체법상 효력이 있어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의 순위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얘는 실체법상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갑이 A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가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안 사겠죠. 나중에 본등기하면 직권말소 당할지도 모르니까 안 살 뿐이지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처분할 수는 있어요. 2번.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구인 존속 요건이므로 효력도 소멸한다가 아니죠. 존속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가 소멸됐다 그래서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3번.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죠. 이거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했대. 그럼 이거 모두 생략 등기네. 모두 생략 등기. 요거 유효라 그랬죠. 모두 생략 등기. 4번. 갑의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등기법 처음 보시면은 초입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린데 이것도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한번 봐봐요. 지금 갑에 이 부동산이 있는데 요 부동산이 A 부동산이죠. 갑에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했대. 을이 매수했어. 그 다음에 병에게 전매를 했어. 병한테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그려봐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일단은 전매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제가 설명드리면 전매 있죠. 전매가 사실 전매매의 약자예요.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이렇게 한 번 이상 팔고 또 파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대 있죠. 전대. 전 임대차의 약자가 전대예요. 전대. 이거는 임대차 준 걸 또 임대차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전전세 있잖아요. 전전세.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요 앞자가 다 한 번 더 하는. 이거는 전세 준 거 한 번 더 전세 준 거고 전매는 한 번 매매한 걸 또 매매한 거죠. 그죠?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등기를 갑에서 을로, 을이 병한테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는데 병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야, 너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전원 동의는 갑과 을의 동의, 을과 병의 동의, 갑과 병의 동의 이 세 가지 모두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이 셋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이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대위 신청한다 그러죠. 대위 신청.
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틀렸습니다. 자, 5번. 을의 토지에 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정당한 법률 계획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서. 그래서 답이 5번이 맞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98페이지예요.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죠? 요 담보가등기 자리에 저당권 놔도 괜찮겠죠. 그죠? 이때 만약에 유용을 하려면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근데 여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또 다른 담보 채권에서 유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요 1번이 맞네요. 1번이. 2번. 근데 유용은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된다 그랬죠? 소유권 보존 등기나 표제부는 유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는 신축 건물을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안 된다고. 이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요거. 자, 그 다음에 3번.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을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요거 모두 생략 등기죠. 그러니까 요거 무효가 아니라 유효.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 증여를 했는데 부동산을 증여를 했는데 등기 원인을 매매로 한 경우 등기 원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죠. 요거. 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 등기를 자,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그래놓고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유효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아무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그래놓고 중간 생략 등기 하는데 허가를 받았으면 유효해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요. 아무튼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다 무효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A가 B에게, B가 C에게 요렇게 요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효가 되려면 여기에서 여기도 유효가 돼야 되고 여기서 그러니까 허가를 A에서 B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허가 받고 B에서 C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허가를 2번 맞아야 돼. 근데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해서 허가를 맞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허가를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는데 중간생략 등기 나오면 그냥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유효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더라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1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와 매매로 등기한 경우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죠. 이거 방금 전에 12번에 4번 지문에 이거 유사한 지문이 나왔죠. 2번. 똑같은 지문이지 뭐. 2번.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약간 무슨 얘기하는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나머지 다 보고 한번 요거 볼게요.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당사자의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했대요. 그러면 전세권으로 하기로 해놓고 임차권에 좀 권리의 종류를 잘못 쓴 거네. 엄청난 이거는 뭐예요?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이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지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요거는 권리의 종류가 틀린 권리의 질의 불일치죠. 자, 4번. 권리자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을명의로 등기가 됐으면 그 불일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자, 이것도 홍길동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일지매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 이것도 권리의 지뢰불일치라서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효기 때문에 이거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맞네. 4번이. 자, 5번은 요 건물에서부터 요 할지라도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치고 위에다가 뭐라고 하면 개소리 이렇게 적으세요. 이거 완전 개소리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푸는데 이 표제부의 등기 앞에 막 이런 말 쓴 거 있죠. 이거는 답 찾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요 뒤에만 읽으면 돼.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정되면 유효라 그랬죠. 인정되면 유효한 거야. 유효한 거야. 그죠?
유효한 거야. 그래가지고 유효하니까 이것도 맞네요. 아, 이거 옳은 거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거 찾으니까 요 놈이 틀렸네요. 3번이 틀렸네. 요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아, 4번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요거 봐봐요. 사회 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무효이다 그러면 틀렸겠지.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유효라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뭐 보기로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3번이 답이고 요거 2번은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2번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볼게요. 2번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았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건물을 하나 지었죠. 건물 지으면 여러분 우리 지적법 시간에 배웠지만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거와 같이 건물을 신축할 때는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요. 등기는 아직 있다 없다. 등기는 당연히 없겠죠. 먼저 대장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을 처음에 여기다 그 건물의 표시를 적고 여기다가 소유자 A라고 그 소관청이 직접 적어요. 여기다 건축물 대장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 이 건물 소유자가 A라는 거로 했는데 아직 등기는 안 된 상태야.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인 A로부터 양수인 그러니까 이 A가 이 부동산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A가 매도인도 되지만 양도인 B를 우리가 양수인, 매수인 다 괜찮아요. 양수인이라고 하는 거야. 양수인이 이전을 받았죠. 근데 양수인 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대요. 그럼 원래는 A 앞으로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A를 건너뛰고 B 앞으로 등기를 했으니까 이거 모두 생략 등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효하지. 모두 생략 등기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앞에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막 이런 말 나오니까 모두 생략 등기를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출제위원들도 이렇게 막 모두 생략 등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채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여러분 나름대로는 좀 힘들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2회독, 3회독 하신 분들은 금방 눈치챌 수 있는데 1회독 하신 분들은 이걸 모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4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 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자, 용익물권끼리는 중복돼서 설정하지 못하는데 비록 소멸한 전세권이니까 무효의 전세권이라도 이거를 말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용익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그랬죠. 후등기 저지력이죠. 후등기 저지력. 그러니까 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맞죠. 자, 맞는 질문이고 2번 등기의 추정력은 각구 을구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에는 추정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맞습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 명의인의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이전 소유자, 전 소유자에 대해서 양도인이라고 해도 맞겠죠?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습니다. 자, 당사자도 되죠. 당사자도. 4번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의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등기가 격려된다. 후등기가 유효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중복 보존 등기는 선등기 유효라는 것까지만 알고 그걸 벗어나면 우리는 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5번, 그러니까 4번이 틀렸어요. 무효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무효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대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 없이 이전 등기로만 해야 된다. 이거 뭐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 진정명의 회복이죠. 요것도 지금 2회독 하신 분들은 진정명의 회복이 뭔지 알아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등기법은 문제가 한 군데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용어대로 쓰면 여기 매도인, 매수인으로 나왔는데 이런 거죠. 여기 A가 가령 B한테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죠. 그래서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야. 1번 소유권자 A로 돼 있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B 앞으로 돼 있고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 그러면 원래는 요거를 말소를 해가지고 말소 등기로 처리를 하면은 말소를 해버리면 그냥 소유권이 A로 복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꼭 말소하는 게 아니라 요 B로부터 매도인이었던 A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의 형태로 요렇게 되더라도 요거를 받아줘요. 대신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전 등기, 매도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로 해도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복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맞죠? 그래서 요 문장을 보고 이게 진정 명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2번 이상 보신 분들은 15번은 보지 마세요. 1번이 답인데 뭐 몰라도 됩니다. 이 중복 등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16번 1번 16번도 다른 거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등기부하고 부속 서류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인터넷에서 등기부는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부속 서류에는 개인 정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자만 요 부속 서류를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은 이해관계인만 요 부속 서류를 볼 수 있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고 다른 건 몰라도 돼. 부속 서류만 여기는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는 한해서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도 열람 안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1번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분. 자, 여러분들 요 폐쇄라는 것도 이거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등기를 폐쇄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등기를 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박스에 밀봉해서 놔둔 다음에 저기 지하 창고에 그냥 놔두는 거야.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영구히 보존하는 걸 폐쇄라 그럽니다. 다시는 안 볼 것 같으니까 영구히 보존하는 거. 근데 등기부를 찢어서 버리는 거 있죠. 그건 버리는 거는 폐기하는 거고 폐쇄하는 거랑 달라요. 자, 그래서 영구 보존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해서 등기관이 합필 등기할 때는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은 폐쇄해야 된다.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맞습니다. 토지 두 개가 A 토지, B 토지가 있었는데 이게 B 토지로 합병이 된대요. 그럼 이 나머지 A 토지는 폐쇄하고 A 토지에 있는 등기부는 폐쇄하고 영구 보존해야 되겠죠. 3번 등기부 부본 자료에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록장치에 기록된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부를 그냥 그대로 백업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 4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한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은 갖고 을구만 둔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이 지문 중에서 중요한 거는 5번도 안 중요하고 4번이 중요해요. 4번은 시험에도 잘 나오고 이거 지금 틀린 질문인데, 자,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건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건물 하나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딸려 있거든요. 일반적인 건물은. 근데 이 건물을 구분을 해서 세 사람 걸로 나눠 놨어요. 그럼 우리가 구분 건물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걸 세 개로 쪼개면은 소유권을 여기 세 개로 나눠서 가질 수가 있어.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등기가 이렇게 하나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생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1호, 2호, 3호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요 구분 건물 전체에 한동 건물 전체에 표제부가 요렇게 있고요. 거기다가 각각의 1호, 2호, 3호에 뭐가 딸려 있냐면 각각 1호, 2호, 3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있어. 근데 지금 이 지문은 뭐라고 나왔냐면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한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 말고 갑구하고 을구만 둔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걸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유 부분 모두 다 표제부 갖고 울고 표제부 갖고 울고 표제부 갖고 울고가 있으니까 한동 건물 전체에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와 갖고 울구를 둔다.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모든 전유 부분에는 표제와 갖고 울구를 둔다 이래야지 전유 부분에는 갖고 울구를 둔다 그러면 틀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요건 알아두셔야 돼. 나중에 구분 건물 가서도 요거는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101페이지예요. 등기부와 대장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적공부 소관청의 그 뜻을 통해.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이거 우리 지적법에서 맨날 나왔던 거.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여기 지적공부가 있고 여기 등기가 있는데 토지의 표시가 바뀌면 등기 촉탁하고 토지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꾸면 여기서 등기 완료 통지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해요. 지금 지적소관청에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소유권이 바뀌었죠. 그런 경우에 지적소관청의 그 뜻을 통지해야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우리가 맨날 봤던 거. 자,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된다. 자,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표제부의 변경 등기는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3번하고 5번은 비슷한 거니까 이따가 보기로 하고 요것도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자, 이거 토지대장 첨부 서류 언제 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멸실 등기, 그 다음에 표제부의 변경 등기 할 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맞네,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 볼게요. 3번하고 4번은 이게 좀 까다로운데 3번하고 5번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나왔고요. 이게 뭐가 불일치하다는 거야?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죠. 5번은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거든요. 자, 근데 3번, 5번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좀 뜯어보자고요. 자, 3번부터 먼저 보면 여기 지금 지적 공부나 그 부동산 건물 건축물 대장이나 지적 공부 토지 대장 다 괜찮아요. 여기는 등기가 있는데 지금 과수원으로 가령 요 지목이 과수원이고 여기 토지 소유자가 A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어때요? 여기 토지 소유자가 과수원을 대로 이렇게 하려 그러면 먼저 그러니까 요 나무 베어버리고 집을 지으면 지적소관청에 가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죠. 그런 다음에 이런 다음에 등기 촉탁에 의해서 이 등기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서로 불일치가 생겼대. 이 사실관계나 토지의 표시 또는 건축물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어느 게 잘못된 거겠어? 당연히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먼저 지적 공부에다가 먼저 신청하니까 얘를 안 바꾼 거겠죠?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그렇죠. 사실관계가 불일치할 때, 즉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를 고쳐줘야 돼. 이렇게 등기를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 등기하는 거죠. 변경 등기. 근데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가 A였다가 토지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등기를 먼저 신청한 다음에 등기해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지 이걸 나중에 B로 이렇게 고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요 소유자 표시가 서로 이렇게 불일치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지적 공부를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권리관계가 불일치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등기를 기준으로 대장을 고쳐야 되니까 이번에는 대장을 고치는 건 등기가 아니라 등록이란 말이에요. 변경 등록이에요. 따라서 여기 봐봐요. 3번에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대.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게 사실관계 불일치죠. 그런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뭐를 해야 돼?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를 등기해야지 변경 등록이라 그러면 틀리겠죠. 이 3번이 그래서 틀렸어요. 3번. 자, 근데 5번을 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 자, 이번에는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죠. 대장을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대장을 고치는 거니까. 그래서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를 기초로 해서 대장상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해야지, 변경 등록을 안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까다롭습니다. 이거 나름대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 틀린 거 찾으니까.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이거.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그렇죠. 본등기가 되면은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언제부터 되는 거야? 본등기 시부터 되는 거죠. 순위는 언제부터? 순위는 가등기 때부터 되더라도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거죠. 3번.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맞춰진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자, 이거 봐봐요. 사망자 명의로 맞춰졌죠? 등기가 됐죠? 그러면 이거 추정력이 이게 있어요? 추정력이 없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으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이거는 이 사망자 명의로 됐으니까 요거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없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답이 3번이 틀렸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맞춰지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 소유권 길기도 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가등기 명의인은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왜?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앞에 길게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요거 5번. 폐쇄된 등기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하여 경정 등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물 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없어요. 전세권은 이거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소저용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지분 일부에는 설정이 안 됩니다. 2번.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 부여는 모르겠죠. 3번.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 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것도 모르겠죠. 자, 4번.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해야 돼. 이거 주등기, 부기등기에서 나왔던 문제. 이거 맞고. 5번. 등기관이 부기등기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여기서 가지번호인데 짝대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해야 된다. 맞죠? 요거. 그래서 20번은 1번, 4번, 5번은 확실하게 아는 지문이죠. 그래서 2번, 3번 중에 하나 찍어야 돼. 근데 몰라.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 부분 부여. 이것도 하나도 안 중요한 거고,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 열람도 가능하고 등기사항 증명도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도 안 중요하지. 그냥 저기 구석에 있는 거 끄집어냈는데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이 20번 문제는 둘 중에 하나 찍어서 답은 3번이거든요. 3번이긴 한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지문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 둘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 찍어서 한 반은 맞았대요. 32회 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맞출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만 알아야지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나왔다 그래서.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